네, 이어서 뉴스프라임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은 벤처와 스타트업 그리고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도 와우원의 김영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대표님 먼저 한 주간의 벤처 스타트업 이슈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해 신규 벤처 투자를 받은 5개 기업 중에 하나가 벤처 기업 확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유치 사실만으로 그것을 인증만 하면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예. 이거는 어제자에 전자신문에서 기자된 기사에서 인용을 해서 제가 조금 더 보강을 한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 투자를 받은 2,007개사 가운데서 360개사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의 17.9%에 이르는 숫자인데요. 중기부가 유니콘 기업으로 꼽는 15개사 가운데서도 소카라든가 티몬 등 다수가 벤처기업 확인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벤처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벤처 기업 확인을 받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이라든가 투자 유치 금액이 기업 자본금의 10% 이상이란 사실만 검증받으면 되는데요. 이는 이제 혁신 성장형 기업이나 연구 개발형 기업에 대해서 비하면 사실 굉장히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만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 여기서 잠깐 벤처기업 확인 제도에 대해서 좀 알리자면요. 1998년도 도입을 했던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보치법에 의해서 확인 제도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인 2021년 2월 12일 성장성 중심의 민간 주도 벤처기업 확인 제도로 전면 개편되면서 벤처 확인 그러니까 기관은 벤처기업 협회로 지정돼서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요,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기업은 벤처 투자 유형, 그리고 연구 개발 유형, 그리고 혁진 성장 유형, 그러니까 3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벤처 확인 종합 관리 시스템인 벤처인이라고 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만 하면 가능합니다. 예. 검색창에서 벤처인을 치시면 이제 사이트에 자세한 신청 방법과 그러니까 제도라든가 절차 등이 소개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다양한 세제 혜택이라든가 기업 신뢰도 상승, 그리고 광고비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벤처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벤처 기업 확인을 받지 않은 이유로는 2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는 벤처 이 제도 자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거나, 두 번째는 확인에 따른 이익이 미미해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벤처기업 협회와 업계에서는 벤처기업 확인 선정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이 되는 데 비해서 세대 혜택뿐만 아니라 지원 제도 이런 자체들을, 그러니까 벤처기업 중심으로 조금 더 개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검색창에 벤처인을 치고 들어가서 네.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번째 이슈 넘어가 볼까요? 네, 경기도가 패자 부활을 꿈꾸는 재창업 기업을 돕는 데 나섰습니다. 예. 이는 이제 경기도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2023 제도전 사업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여기에 참여할 예비 초기 재창업자들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도전 사업자 지원 사업은 잠재력이 높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도내 예비 그리고 초기 재창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화와 재창업 교육, 그리고 기업 교류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성공적인 재창업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재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미만의 초기 재창업자들입니다. 올해 5월까지 심사 과정을 거쳐서 최종 15개사를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인데요. 선정된 기업에게는 아이템 개발이라든가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그리고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이라든가 홍보 마케팅에 필요한 자금까지 한 곳당 2,4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선정된 대창업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재창업 교육과 기업 교류, 그리고 투자 설명회
그러니까 IR 쇼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4월 10일까지 경기 스타트업 플랫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패자 부활을 꿈꾸는 창업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한번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도전에 꼭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여러 가지 뭐 금전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교육도 다양하다고 하니까 네,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만나볼 벤처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자, 어떤 기업인지 오늘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얼마 전 우리 충격적인 숫자를 좀 접했었죠. 0.78. 아, 출생아 수요. 네, 맞습니다. 예.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이제 우리나라의 노령화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충격파를 준 것 같습니다. 예. 그 인구의 연령별 분포를 그러니까 나타내는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가장 두꺼운 부분에 사실 우리 N86 세대라고 하죠. 예, 80년대 학번에 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장 두꺼운 층을 좀 이루고 있는데요. 예. 사실 얼마 전부터 이 분들이 본격적인 은퇴에 들어가는 시점이 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제 경제적인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우리 경제를 좀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니어 창업이나 취업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시니어 창업에 특화된 모델로 엑셀러레이터, 그러니까 이제 창업 기획자라고 우리들이 부르는 예. 엑셀러레이터를 시니어 창업 분야에 특화돼서 운영하고 계시는 SS2 인베스트먼트 오늘 한번 소개해보자 합니다. 네. 자, 대표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시니어 멘토, 엑셀러레이터를 통한 밀착 멘토 운영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속적인 사후 관리까지 통해서 초창기 기업에게 담비 같은 역할을 톡톡하게 해주고 있는 기업인데요. SS2 인베스트먼트 신양숙 대표와 함께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SS2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맡고 있는 신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간단하게 본인 소개도 해주시고요. 어떤 기업인지 기업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벤처 1세대로 지금 벤처 창업을 한 지 25년 정도 된 여성 CEO고요. 예. 네, 저희는 IT 기업으로 ERP부터 금융 솔루션을 이제 제작하는 회사를 초기에 이제 운영을 했고요. 저 역시 벤처인으로서 이 사전 오기에 네.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사전 오기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SS2 인베스트먼트는 S는 시니어의 약자를 썼고요. 네. 또 S는 스케일업, 성장시켜주는. 스케일업. 네, 네. 그다음에 2는 세컨드, 지금 말하는 재도전이라는 우리 이제 제2의 인생이 될 때는 실패하신 분들이 좀 상당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세컨드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 환경을 조금 바꿔보고자 해서 저희가 이제 다른 투자 회사들처럼 펀드를 어느 이제 모 회사에서 이렇게 툭 떨어진 게 아니라 예. 저희는 시니어분들이 퇴직하신 시니어분들이 모이셔갖고 십시일반 돈을 내서 만든 어떻게 보면 저희부터도 벤처 투자를 받은 회사입니다. 네. 그 시니어 멘토, 시니어만 이렇게 기억하기로 한 혹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예. 있죠. 그게 궁금합니다. 시니어들은 경험과 노하우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 청년에 비해서 창업을 이렇게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그렇죠. 있습니다. 두렵죠. 네. 예. 용기도 없고 두려운 게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냥 생각할 때는 돈도 좀 있고 퇴직금도 받아 나오는데 네. 왜 창업을 도전을 못하고 청년들처럼 한마디로 하다 실패를 하더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우리 중장년 퇴직이 보통 49세에 일어나거든요. 그럼 49세에 일어나면 실제로 한참 생활을 왕성하게 할 때잖아요. 네. 그러면 가정에 돈도 가장 많이 들어갈 때고 자녀들도 아직 성장을 안 한 상태가 많고 부모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중간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퇴직금을 받아도 내 돈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뜻 나서기가 네. 쉽지가 않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은행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이 예전에 임금 피크제로 이렇게 나오면 55세에 지금 나오시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평균 퇴직이 49세라는 건 40대부터 또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니어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는데 정부의 제도나 이런 부분들은 청년한테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 있지. 여태까지 이제 제도라든지 4대 보험도 들고 있고 이제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다고 좀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원이라든지 또 우리가 취업을 할 때도 이제 인턴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청년에 비해서 좀 굉장히 극소하죠. 참고로 창업 교육의 통계를 보면요.
그 청년의 우리 청년 사관학교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지금 이제 중장년 세대는 한 2%에 불과하고요. 네. 예. 근데도 또 반면 저희 중장년은 한 78%가 창업을 합니다. 예. 예. 그러면 저희도 어디 비빌 언덕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비빌 언덕이 없어서 혼자서 이제 좀 작게 하다가 또 네. 이제 어쨌든 생계를 살아야 되는 생계형 퇴직자들이기 때문에 예. 이제 소상공인 쪽으로 많이 이제 이렇게 턴을 하죠. 예. 근데 이렇게 소상공인이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해서 그 하신 분하고 다르게 직장 생활을 기술로 또 아니면 은행권 이런 데서 하신 분들이 그 소상공인을 가서 실패할 확률이 90%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니어 이제 벤처에 그 이제 좀 집중을 하고 저희가 이제 SS2 인베스트먼트를 만든 이유는 그분들이 가장 부족한 사업계획서 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 정부 지원에 대한 그 정보 검색도 사실은 좀 네. 약하거든요. 그런 것도 느리고 약하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청년 기업들은 자기 돈으로 창업한다라는 생각 가지신 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 네. 대부분이 다 정부 지원에 어떻게든 해서 자기 자본금을 좀 받으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니어들은 자기 자본금이 좀 있으니까 처음에 스타트는 할 수 있어도 뒤에 가서는 뒤에 결국은 자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창업 이제 기획자로서 초기 자금을 받기 위한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그 이제 사업 계획서 같은 것들이 작성이 돼 있어야 되고 또 IR 같은 데를 나가서 발표도 좀 잘 하셔야 되고 네. 이제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고 발굴해주고 그다음에 보육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저희 엑셀레이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시니어들이 이제 절박한 상황에서 네네. 말씀하신 대로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네. 그렇죠.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엑셀레이터 역할들을 이제 다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예. 엑셀러레이터 기업이 이제 저희 사실 프로그램에 출연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벤처 스타트업은 이제 같은 기업이신데 네. 이 엑셀러레이터 기업을 창업하게 된 계기가 또 따로 있을까요? 네네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 오기. 네, 사전 오기. 겪어보셨으니까 네네. 그런 건가요? 저희 이제 후배 기업이었는데 그 후배 기업이 그 이제 창업을 해갖고 한 6억 정도 투자를 해서 그 이제 진짜 맛있는 과일이라고 예. 좀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금이 필요해서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일반 창업 기획자라고 되어 있는 엑셀레이터를 그냥 문을 두들긴다고 네. 이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는 데마다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제 이걸 진단을 해보니 결국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올 정도의 이 회사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얼마만큼 급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투자 지표가 없이 창업을 받으러 다니니까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도전했더니 안 되길래 그래서 저희 이제 같은 시니어들이 그러면 우리가 함께 돈을 모아서 이 창업 기획자를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환경이 되지 않은 시니어들을 직접 도와서 네.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성장시키면 어떻겠느냐라는 니즈들을 모여서 저희가 처음에 한 50명 정도 모여서요. 네. 직접적으로 투자도 하시고 예. 성장하는데 도와주시고 네. 하신 거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창업까지 하게 되신 거예요. 네. 그렇게 예. 됐습니다. 그래서 그 1호 기업은 어떻게 됐나요? 잘 됐나요? 1호 기업은요. 네. 지금 너무 잘 됐고요. 예. 저희가 이제 창업 기획자로 지금 등록한 지 2년 좀 반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저희 성과를 보면 저희가 18개 기업을 투자를 했어요. 18개 기업. 기업을. 네. 네. 그리고 42억을 투자했습니다. 42억이요. 네. 예. 투자자를 그렇게 모집해서 네. 투자한 거죠. 개인 투자 조합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LP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돈을 이제 십시일반 모아서 또 네. 예전에 같으면 엔젤 투자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죠. 개인 투자로 뭐 5천만 원을 가지고 두 사람이 모아서 1억을 투자할 수도 있고 네. 이제 이런데 개인 투자 조합은 49명 이하로 모여서 투자 조합을 만들어서 그 기업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렇게 모아서 한다는 건 우리 옛날에 생각하면 품앗이 그 보면 개 같은 거랑 비슷하지 네. 않으세요? 이런 경제방송에서 이런 얘기 사실 하죠. 원리는 비슷한 원리는 거죠. 비슷한 네. 거죠. 근데 이거를 그 보통 보면은
이제 투자를 워낙 많이 하셨던 투자에 앞서가시는 VC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끌고 갔었는데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민간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개인 투자 조합이라는 걸로 그 설립을 해서 만들어 가게 됐고,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지금 LP라는 투자자가 저희한테 250명 정도가 됩니다. 오, 네. 2년밖에 안 됐는데 상당히 많이 네. 모였네요. 네, 네. 네. 시니어의 저력이에요, 그게. 예. 대표님에게서 그런 힘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 많은 투자자분들도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을 아마 믿고 이제 투자를 하실 것 같은데, 네. 그 실제로 제가 앞서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서 또 이제 해주신다고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도 모집을 하지만 이후에 이 기업이 성장하기까지 사후 관리 또한 계속해서 해준다라는 건가요? 네, 네. 예. 아까 연이어서 1호 기업이 저희가 고스플러스라는 회사예요. 다음에 여기 한번 네. 참여를 좀 하면 좋을 직접 것 뵙고 같은데, 싶네요. 네. 여러분들 저기 그 고시원 아시죠? 고시원. 네네. 옛날에는 고시원이 공부하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1인 주거가 지금 해결하는 곳이 고시원이 돼 버렸어요. 예, 실제로 공부도 그냥 생활을 하겠지만. 위해서. 네. 그래서 이 고시원 중개 플랫폼을 개발한 회사에 저희가 1호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3억 원 정도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제 그 회사의 차별점 뭐냐면요. 야놀자는 그냥 가고 싶을 때 한 번씩 가잖아요. 네. 예, 근데 투자 많이 받았죠. 네, 엄청나게 성장했죠. 네. 직방은 1년에 한 번씩 뭐 이제 집을 구할 때 이제 네. 그 사용하잖아요. 근데 고시원은 월 단위의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 저희가 투자를 함으로써 후속적인 관리는 뭐냐면요. 우선은 정부 지원 사업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 네. 왜냐하면 정부 지원 사업이 그 사업을 예비부터 초기 성장 단계까지 올라갈 때 저희가 그 매출을 일으키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우리 김양미 대표님과 저랑은 이제 벤처기업을 많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이 많이 난다고 했을 때 10억을 하면 많이 나는 곳이 한 20% 정도예요. 네. 그 일반적인 제조는 한 10% 미만이 되고요. 그럼 10억을 매출해야 2억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투자를 할 때. 예. 그런데 정부 지원으로 5천만 원을 준다는 건 초기 기업에 적어도 3억짜리, 4억짜리 매출을 갖다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매출을 3억 따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럼 이 정부 지원금도 무조건 넣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심사를 통해서 그러면 노력을 해서 선정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후속적인 사후 관리로 가장 저희가 집중을 하는 거는 그 기업의 자원을 그 정부 지원의 지원 사업으로 기술을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정부 지원 사업을 좀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후속 투자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팁스라는 우리 국가의 다음 단계의 이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우리 엑셀러레이터 같은 데서 3억 미만에 주로 많이 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팁스라는 과정에 이제 투자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 갈 수 있게끔 저희도 같이 제안서 작업부터 도와드리는 부분, 또 이제 VC들은 또 이제 시리즈 A, B, C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달의 민족이나 또 야놀자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엑셀레이터 투자부터 시작돼서 결국에는 팁스를 간 데도 있고 안 간 데도 있고 점프업을 빨리 해서 성장이 돼서 이제 시리즈 A, B, C를 가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부분들을 갈 수 있게 후속적으로 저희도 계속 네트워크를 좀 그 가동하고 그 기업이 받을 수 있게끔 성장 지표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주는 걸 같이 역할을 합니다. 예. 처음에 시작 투자부터 성공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시는 건데 네. 개인 투자 조합이라고 했어요. 네네. 개인 투자 조합이 뭐고 이걸 선정하는 방법이 뭐 조건이 또 따로 있을까요? 우선 개인 투자 조합은요. 우리가 웬만한 투자 VC라고 하는 벤처캐피탈은 금융감독원 소속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이 개인 투자 조합의 창업기획자는 중소벤처부 산하로 들어가 있어요. 그 굉장히 이거는 소속이 다르군요. 네, 예. 나라에서도 모든 돈과 금융에 관련된 건 금융감독원에서 컨트롤을 하는데 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조금 완화해주는 정책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창업기획자라는 그 이제 조건으로 뭐 1억 이상의 자본금을 넣어야 되고 그다음 전문가 2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창업 보유 공간도
시간도 가져야 돼요. 네. 우리가 이제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데들은 보육을 하지는 않거든요. 투자만 하는 거죠. 네네. 예. 근데 저희는 보육이 없으면 허가를 안 내줘요. 네,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가진 창업 기획자들이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이라는 그 부분을 만들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래서 모태 펀드를 모태 펀드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브라인드 펀드를 만들어서 네. 예, 이제 자금을 먼저 마련해 놓고 저희가 이제 투자하는 기업들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프로젝트형 투자는 기업을 먼저 선정해 놓고 그 이제 투자자들을 모을 수도 있는 이런 이제 방법으로 개인 투자 조합이라고 하고요. 예. 이 개인 투자 조합은 그래서 이제 조건이 좀 까다로운 게 그 공개적으로 대놓고 모집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9명의 이하의 투자자들을 모으는데 그 이제 비공개적으로 이제 주변에 있는 투자자들을 모아서 하는 방법들로 예,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 네. 현재 지금 시니어들이 이제 창업을 얼마나 하는지 그 현황도 좀 궁금하고요. 시니어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언들 그런 것도 좀 의견이 궁금해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네. 우선은 이제 창업은요. 어쩔 수 없이 통계 자료를 보면요. 청년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보면 우리도 일자리도 없고 창업하기도 어려운데 또 시니어들까지도 지원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좀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시니어 창업은 실제로 우리가 4, 5, 60대 4, 5, 60대가 77.8%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 창업이에요. 예. 그러면 당연히 40대, 50대, 60대에 창업이 지금 폭주를 하고 있고 그러면 지원도 많이 해야 되고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예. 우리 시니어 창업가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자료는 제가 좀 준비를 좀 했는데요. 네네. 우리 그 창업 연령을 아까 말씀하셨을 때 60대, 70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평균 창업 연령을 보니까 50.8세로 나오더라고요. 예. 이것은 이제 산업연구원에서 지난해 발표한 시니어 기술 창업 실태와 활성화 보고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 그 시니어 기술 창업의 또 창업 당시에는 그러니까 기업 경력을 가지신 분들의 비중이 84.6%.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창업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창업 이전의 근무 부서는 가장 큰 게 연구 개발 기술 부서였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부서, 그다음은 사무 관리 부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창업 그 결정 동기는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 자기 사업을 영위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요. 그러니까 이전 직장에서 취득한 기술이라든가 지식을 그냥 사장시키기 아쉬워서 했다라고 하는 답변들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니어 기술 창업은 그 청년 창업에 비해서 그 축적된 기술이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경험이 있어서 그 창업을 했기 때문에요. 그 성공 확률이 높은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 기술 창업의 저변 확충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5, 60대에 그 시니어를 대상으로 해서 창업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그 정부에서 사실 좀 전에 우리 신양수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그 창업이 청년 창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여러 지원 제도 가운데 좀 이 시니어 창업들을 좀 넣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몇 가지 좀 있는 부분이 뭐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는 일정 정도를 저희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러니까 시니어 기술 창업 센터라고 했지만 사실 창업 공간이라든가 그 지원들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좀 나타났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작년 인재 서포터즈, 뭐 제도전, 성공 패키지 등등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세대 융합형 그 창업 사업화 이런 부분들을 좀 해나가고 있는데 특히 우리 신양수 대표님이 이 부분을 청년 그 장년을 같이 융합해서 창업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앞으로 그러니까 더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2018년도에 세대 융합 패키지라고 있었는데요. 예. 그때는 이제 중장년을 그 이제 일자리처럼 6개월씩 이제 2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면서 멘토링을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운영하다가 사실은 그 이제 그 사업을 종료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청년 기업들이 그 작년에 그 멘토링들이 처음에 매칭을 했는데 그분이 그 코드가 잘 맞으면 괜찮은데 코드가 안 맞으면 6개월을 계속 시간을
이게 소비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같이 동반 창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한국산업보건진흥원하고 같이 해서 그 이제 저희가 이제 IR 작업을 한번 했었거든요. 데모데이를. 근데 여기에는 고령자와 이제 청년들이 같이 동반 창업을 하는 팀들을 20개 팀을 뽑아갖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시너지가 나게끔. 그래서 이제 사장이 청년일 수도 있고 그 고령자가 청년일 수도 있는 예, 그렇게 해서 작년에 되게 성공스럽게 예. 그 이제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투자도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일본처럼 그 이제 후계자들이 계속 그 창업을 그 아버지 그 이제 가업을 이어받지 않습니다. 요즘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중견기업의 이제 뭐 대표님들이 자식이 안 받으니 누가 줄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럼 너는 뭐 할래?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펀드 매니저가 되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런 거에는 그 관심이 있지만 제조회사에 가서 일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 펀드회사와 제조회사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조회사가 잘 되려면 이 후속적인 그 밑에 벤더 회사들 밑으로도 투자도 해줘야 되고 내 회사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 청년의 이제 잘하는 부분과 장년이 잘하는 부분들을 좀 융합해서 그 같이 좀 파트너십에 그 창업을 한다 그러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이제 뭐 창업해서 잘 아직까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을까요? 많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네. 자, 그리고요. 신 대표님이 보니까 그 SDX 교육연구원의 원장으로 또 취임을 하셨어요. 네네. 네. 여기가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곳인데 SDX 재단이죠. 예, 네네네. 여기 소속인데 어떤 곳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구 온난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환경 운동을 한 적은 상당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안 해도 남들이 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나도 실천을 하고 가장 많이 실천을 하는 게 저희가 뭐 쓰레기 뭐 이제 분리수거부터 쓰레기를 줄이는 거 네. 이제 이런 실천들을 많이 하시고 또 하나는 자연을 살리자 해서 뭐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활동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한 20년, 30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구온난화의 탄소에 대한 온도를 줄이는 탄소 제로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예. 이제는 모든 사업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탄소가 줄어들었나를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초창기에 사업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제조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 팩토리라는 걸 가지고 공장을 자동화시키면서 디지털 전환을 시켰고 또 우리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냥 신문으로 보던 것들을 온라인화 시키는 스마트폰 모바일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는 환경도 탄소에 대한 배출권을 가진 부분들을 이제 디지털 전환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네. 저희 SDX 그 재단은 어떻게 보면 정량적 평가를 가지고 지속 가능할 수 있게끔 그 이제 디지털 전환을 이제 추구하는 목표를 가진 재단입니다. 예, 그야말로 뭐 친환경이 워낙에 이제 앞으로 시대의 이제 화두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이 교육 과정을 마치고 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에 저희가 이제 한 3가지로 저희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네. 기초 단계, 심화 단계,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는 인증 단계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요. 기초란 말을 왜 넣냐면요. 우리 ESG 경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환경과 사회와 우리가 이제 정부의 지배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운동이 시작된 거는 한 10년 전부터 굉장히 활성화돼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탄소 중립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교육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 탄소 제로에 대한 온실 감축에 대한 인지 개선에 대한 교육이 먼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을 받고 나면은 내 실생활부터 이제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 이제 참고로 아파트에서도
그 계량기를 이제 노후된 아파트들이 전기세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계량기를 바꿔서 내 그 집에서 쓰는 에너지들을 20가지로 그 모바일로 다 보면서 그 감축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탄소 감축이라면 발전소라든지 큰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철강 막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생활에도 지금 굉장히 적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이거를 정말로 어떻게 감축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탄소 감축 전문가 과정이라는 게 저희한테는 지금 이제 개설 중이고요. 예.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 민간 운동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나라에서 먼저 못 만들어주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저희 민간에서 시작을 해야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재단에서 민간 자격증 과정을 가지고 탄소 감축 전문가들을 배양해서 이제 그 교육생들로는 1차적으로는 우리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과 지자체 계신 분들 무조건 배우셔야죠. 지금 저희 그 지자체 그 많이 저희가 상담을 가고 있는데 ESG는 아는데 탄소 중립 얘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교육을 좀 통해서 개선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네. 예. 아니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데 지금 시간이 벌써 이제 한 2분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요. 네. 지금 앞서 말씀하신 SS2 인베스트먼트 회사 얘기 하나만 더 여쭐게요. 네.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정말 이제 장기적인 목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시니어 중심으로 저희가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네. 그럼 당연히 시니어 중심으로 투자를 많이 할 거고요. 근데 또 하나의 저희가 키워드를 잡은 게 탄소 중립을 우리가 추구하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는 금융권에서도 투자를 할 때 그 기업이 탄소 배출권을 낼 수 있는 회사나 아니면 탄소에 대한 중립에 대한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회사냐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실천을 하는 그 초기 기업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그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그 이제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예. 네. 좀 더 구체적인 목표로 이제 2년 됐는데 상당히 그 사이에 급성장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앞으로 어디까지 계획을 좀 두고 계시는지. 저희는 네. 지금 18개의 기업을 투자를 했잖아요. 예. 제가 그 소위 얘기하는 잔다르크 50명을 네. 모으는 게 그 저희 그 이제 목표인데요. 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실패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50개 기업 정도가 되면 어느 기업이 실패를 할 때 그 나머지 있는 기업들이 또 그 사람은 건질 수 있거든요. 네. 아이템은 버려도.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사람 어떻게 보면 CEO들을 50명의 CEO들을 같이 할 수 있는 CEO 파트너들을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네. 뭐 50명이 아니라 대표님의 열정을 보니까 뭐 100명, 200명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나날이 발전하는 SS2 인베스트먼트의 앞날을 좀 기대하면서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와우원의 김영미 대표 그리고 SS2 인베스트먼트의 신영숙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